네, 3주차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결합 규칙성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의 구성물질입니다.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우리 산소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 그 다음에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 그 다음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 그 다음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들 다 외워줘야 된다. 맞죠? 자, 일단 우주에 가장 많은 건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헬륨이고, 지구에 많은 건 철산, 규마 순이죠.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자, 지각에 많은 건 우리 1등이 산소, 2등이 규소, 3등이 철이 아니고 알루미늄, 4등이 철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생명체에 제일 많은 건 산소, 그 다음이 탄소, 수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순서를 외워줘야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빈칸치에 보면 1 구성원소 됐을 때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건 산소, 탄소고요. 지각이 가장 많은 건 산소, 규소죠. 이럴 때는 공통적으로 둘 다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14조 원소가 있는데, 사람 몸 같은 경우에는 규소가 들어가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탄소가 돼야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결합들을 잘 형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지각과 생명체 원소.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고. 자, 원소의 기원입니다. 원소의 기원도 사실은 우리가 앞쪽에서 빅뱅하고 별의 탄생할 때 얘기를 다 했었죠.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수소와 헬륨은 빅뱅 직후에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고, 수소를 제외한 철보다, 수소죠. 수소를 제외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철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됐죠? 밑에 볼게요. 2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우리는 암석이 된다. 그리고 이런 광물들 중에 대부분은 규산염 광물인데, 규산염 광물이 아닌 애들은 우리 비규산염 광물, 대표적으로 탄산염 광물 같은 게 있죠. 탄산염 광물의 종류가 뭐다, 뭐 방해석이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 규산염 광물 말고 탄산염 광물이라는 말이 한 번씩 등장하니까 탄산염 광물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용어는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규산염 3면체 봅시다. 규산염 3면체는 기본적으로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4면체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규소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로 총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의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규산염 3면체와 규산염 3면체가 음전하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한 애들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죠. 됐나요? 자, 일단 구조를 보면 규소가 있고, 규소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4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4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지우고, 이게 일단 입체 구조란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산소와 산소 사이의 각도는 109.5도예요. 사실 109.5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모두 109.5도로 벌어져 있어서 애들이 입체적인 4면체 구조다, 평면 구조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밑에 이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산소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를 우리가 독립형. 자, 옆에 산소를 하나씩, 여기 규소가 산소를 양쪽으로 하나, 2개씩 결합을 한 거죠. 이렇게 산소를 2개씩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사슬 모양이다 해서 단사슬 구조다. 자, 이렇게 생긴 단사슬 구조를 반대로 뒤집어서 결합을 시켜놓은 애들을 우리가 복사슬이라고 불러주죠. 복사슬, 단사슬 2개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복사슬이 많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판 모양을 이루는 판의 모양, 판상 구조. 다섯 번째는 그물망자를 써서 그물처럼 생긴 망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독립형 구조와 이부터 망상 구조까지 대표적인 규산염 광물의 예를 외워야 됩니다. 독립형에는 우리가 독감이죠. 감람석이 있다. 그 다음에 단휘입니다. 휘, 석이 있죠. 복사슬은 복각이죠. 각섬석이고, 판상 구조는 판흑이죠. 흑, 운, 모. 망상 구조는 장석과 석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공유 산소수를 볼게요. 단사슬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2개씩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자, 판상 구조는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 외에, 자, 위쪽에 있는 이 친구죠.
이 산소 제외한 나머지 산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상구조가 3개. 망상구조는 여기 위에 있는 산소까지 모두 4개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4개고, 독립형은 하나도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0개죠. 자, 복사수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5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볼 건데요. 자, 이 숫자를 외워주면 도움이 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보다 밑에 있는 규소분의 산소의 값 또는 산소분의 규소의 값이라고 나오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외우고 있으면 당연히 규소분의 산소든 산소분의 규소든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규소 하나가 산소 4개랑 결합하니까 1대4라고 하면 되는데, 자, 뒤쪽에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예쁘게 잘 외워주기 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4대16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대4랑 4대16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 4대로 고정을 할 거예요. 고정하고 외울 때는 16, 12, 11, 18입니다. 됐죠? 다시 4대 16, 12, 11, 18이고요. 이걸 굳이 바꿔서 그럼 4대 16이 1대 4고 얘는 1대 3이고, 자, 얘는 말 그대로 4대 11이고 얘는 2대 5고 여기는 1대 2가 되겠다. 맞죠? 이 정도를 알아놔야 되고, 자, 산소분의 다시 규소분의 산소 값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규소 하나당 차지하는 산소가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4개나 있고, 자, 망상구조 같은 경우에는 규소 하나가 산소 4개를 가지고 있을 때 산소 4개를 모두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규소 하나당 산소가 가지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소분의 산소의 비율은 값은 작아지게 되고, 자, 왼쪽으로 갈수록 이 값은 커진다. 됐죠?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큰데 규소 옆에 산소가 있어서 이 산소가 외부로 노출돼 있으면 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망상구조 같은 경우는 모든 산소들이 규소와 공유 결합되면서 외부로 드러나 있지 않고 안에 숨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망상구조로 갈수록 화학적 풍화에 강하고요, 왼쪽으로 독립형으로 갈수록 화학적 풍화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규산용 4번째 복습 노트를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